예. 그 다음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넘어갑니다. 무슨 기간? 자, 주임법상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이 몇 년?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2년에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계약을 했을 때. 그죠? 근데 임대인은 2년에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거. 됐어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양가리 2번 두 줄 맺으세요. 임대차가 끝났어도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양가리 3번. 자,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한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단서가 있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않으면 대항력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뭐냐? 이것은 좀 이따 알게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약 후 법정갱신이 나왔어요. 법정갱신을 달리 표현해서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말을 써요. 자, 7번 보세요. 자,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임대인, 이걸 누구라 그래요? 임차인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임대인은 기간 만료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 쪽에서는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해줘야 되죠?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갱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자동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똑같죠?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 전 임대차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자,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것도 누구에게 유리해요? 임차. 근데 이제 얘가 있죠. 이 사람이 몇 기 차임 연체하면? 2기 차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갱신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법정갱신은 주임법에만 있습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법부 상임법에도 있어요? 그러면 주임법상 법정갱신하고 상임법상 법정갱신 지금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뭐가 차이일 것 같아요? 법정갱신에서는 상기란 것이 있도 없어, 상임법에서. 그건 계약갱신 요구에서 나온 거지.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상기란 단어가 나오지 법정갱신은 상기 안 나와요.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주임법 법정갱신 제도하고 상임법 법정갱신 차이점. 기간. 그래, 기간이 주임법은 2년이죠. 상임법은. 그래, 이거 차이 있고. 또 차이. 그래, 누가 1개월? 임차인 1개월 정은. 그건 상임법이 있어? 없어. 그래, 이게 없어. 오, 좋아. 이해됐어요? 상임법에서는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까지 해지 통과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두 가지 차이야.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기간하고 여기는 이게 없다고. 그럼 상임법에서는 하루 전이라도 나가겠다 하면 갱신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임법은 최소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이야기해 줘야 되고. 상임법은 이 규정이 없으니까 하루 전이라도 이야기하면 갱신이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단 차이 이것하고 이거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밑줄 그어들고 상임법까지 같이 볼게요. 자, 법정갱신 528페이지 있어요? 법정갱신 있습니까? 첫째 점에서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임대차 계획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인은 몇 개월 전?
결론만 밑줄 그으세요. 1개월 전 이 지문. 그리고 그 밑에 2년 밑줄 그으시고. 몇 년? 2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두 줄 밑줄 그었는데 갱신된 이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몇 개월의 효력 발생? 3개월 후 효력 발생. 예, 양가로 3번. 예, 있습니까? 몇 개 차임을 연체하거나 2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 갱신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임법상 법정 갱신은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554페이지 나와 있어요. 554페이지 상임법상 법정 갱신 있어요? 양가로 1번 5줄 있잖아요. 이거 이거거든요. 양가로 1번이 법정 갱신 주 내용인데 자, 첫째 줄 보세요. 임대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이건 주임법 똑같죠? 근데 임차인이 1개월 전이란 말이 5줄에 딱 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세 번째 후다 몇 년? 1년. 거기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의 효력 발생? 3개월. 이것도 같죠? 근데 기간이 1년이라는 거하고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차이요. 그래서 이제 법정 갱신을 공부할 때 이게 많이 차이 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 2차 다 하신 분들은 법정 갱신 몇 군데를 해야 돼? 주임법, 상임법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2개에다가. 민법에서 몇 군데 나와? 몇 군데 나온지도 몰라. 민법에서 2군데 또 나와요. 4개를 해야 돼, 4개. 법정 갱신 4군데가 나와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과목은 주임법, 상임법만 하니까 나머지는 민법 선생님한테 알아봐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9페이지 뭐가 나와요? 대항. 이 대항력은 딱 3개만 알면 돼요. 몇 개? 자, 대항력 한번 뭘 알아야 되냐? 요건. 대항력 요건 알아야 되고 또 뭐 알아야 돼요? 효력 알아야 되고 또 내용. 이 3가지 알면 돼요. 대항력.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주주 갖추면 돼요. 주주가 뭐예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앞으로 줄여서 뭐라 그래? 주주라 한다. 그러면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버려요. 됐어요? 이 말은 주민등록부에 기재될 때가 아니라 전입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파생이 돼요. 자, 임차인은 제대로 전입신고를 해줬거든요. 동호수까지 갖춰서 딱 전입신고했어. 503회라고 딱 전입신고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졸다가 주민등록부에 305로 잘못 올려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잘못 올려버렸다고 주민등록부에. 그러면 대항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임차인은 503회라고 제대로 해서 전입신고했다니까? 공무원이 졸다가 305로 잘못 올려버렸다니까? 졸다가? 그러면 대항력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전입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주민등록부에 기재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전입신고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그대로 올렸는데 임차인이 졸다가 잘못 기재해버렸네? 전입신고를 잘못해버렸네? 그럼 공무원은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지. 전입 자체가 안 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4명인데 자식들만 2명만 전입신고했어요. 보호가 돼? 안 돼? 세대원 일부만 전입신고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대항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아이 부모는 시골이가 있고 자식들만 올라와서 여기 전입신고해도 보호가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걸 세대원 뭔부
예, 자, 대항력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지 법만 기재를 해야지 보호가 됩니까? 동호수까지 다 기재해야 보호가 되겠어요? 아, 지번만 기재해서 전입해도 보호가 돼? 대항력 있어요. 그럼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력, 대항력 효력은 언제 발생해? 다음 날 0시, 이걸 이길 0시란 말을 쓰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내용. 대항한다는 거. 못 나가, 그렇지. 자, 아주 좋았어요. 자,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 말을 해도 지금. 그렇죠? 그 말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못 나가, 그 말 해도. 예, 모를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요?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주택 점유하고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니까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어, 없어요? 을이 살고 있지만 팔 수 있다고. 그럼 매도인, 매수인. 근데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어, 없어? 통틀어서 양도인. 이걸 뭐라 그래? 양도인. 그러면 이제 그중 하나가 매매인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이제 내 주택 내놓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병이.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주주를 갖추고 있으면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해요. 그러면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라고. 내놔 그러면 못 내놔. 이게 대항력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왜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을 해요? 그 이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권리만 승계합니까? 권리 뭐 다 승계해요? 다 승계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택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병에게 돌려줘야 되고 보증금도 병에게 찾아가는 거야. 다 승계를 받은 거야. 권리만 승계받은 게 권리 뭐 다 승계받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근데 이 사람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한테 승계되면 보증금을 못 찾아갈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병이 좀 그렇게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계 막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해서 승계 막아? 이의 제기하면 돼요.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뭘 제기함으로써? 이의. 승계를 막을 수가 있다. 끝났어요? 그러면 대항력 요건은 주주. 됐어요? 효력은 이길 몇 시? 내용은 못 나가. 간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대항력 요건은 뭐다? 주주. 효력은 이길 몇 시? 0시. 내용은 못 나가. 뭐 끝났잖아요. 아유 간단해. 그쵸? 그렇죠?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 첫째 줄 후단 주주 동그라미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그리고 두 번째 줄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 질문 있어요? 네. 자, 양가로 2번은 3번은 놔놓고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밑줄 그을래요? 맨 밑에 판례 보면 1번 판례 있어요? 밑줄 보세요. 주민등록이 공부상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았다.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뭐 전입신고를 잘못했거나 건물이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이런 거는 대항력 인정 못 받아.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2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 동그라미. 자, 다가구 주택은 첫째 줄 중간 지번 동그라미. 다가구 동그라미, 지번 동그라미. 이거 지번만 기재해도 보가 돼요. 근데 두 번째 다세대 동그라미. 다세대는 지번 동그라미, 동호수 동그라미. 지번하고 뭐까지? 동호수까지. 해야지 보가 된다. 거기까지만 밑줄 보시고. 자, 3번 판례 밑줄 그어보세요. 일시 다른 것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주주를. 그럼 상실한 게 원칙이죠?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본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등 주민등록. 이분들 주민등록 갖춰도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원 일부만 있어도 전이 변화도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찍으세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대항력 내용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주고세요. 임차주택의 매수인의 상속 경매대로 권리를 승계한 자. 권리를 승계한 자. 양수인을 말하죠. 양수인들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지만 밑주고세요. 그리고 따라서 사용, 수익, 차임, 보증금 다 승계가 돼요. 권리는 다 승계가 돼요. 그래서 아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 양수인에게 돌려주고 보증금도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 양수인. 거기만 체크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3번 나눠놓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지승계에 대한 무슨 제기가 있어요? 이의제기. 자, 두 줄 맺어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 지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무슨 기간 내? 상당간에 뭘 제기하라 했어요? 이의 제기하면 승계를 막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항력은 끝났어요. 대항력 요건은 주주, 효력은 이길 매시, 영시, 내용은 못 나와요. 끝.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 가장 중요한 거 보증금 회수죠. 그래서 거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0페이지 쭉 넘어가보세요. 536페이지.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걸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 두 가지를 할 건데 536페이지 최우선 변제를 먼저 강의할게요. 536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임법, 상임법.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요건. 주택의 인도에서 주. 또 하나가 주민등록에서 주.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전입신고. 자, 주주하고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요? 소액 보증금이 충족이 돼야 된다. 확정일자는 갖춰도 되고 안 갖춰도 관계없어요. 요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임법상 소액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가 소액 보증금이요? 얼마 중 얼마까지? 1억에서 3,400이 최우선 변제 요건이 돼요. 이것도 이제 서서히 외워봐요. 당장 못 외우더라도 나중에 다 외워야 될 거예요. 1, 3, 4 이렇게 외워봐요. 과밀 억제권역은 8천만 원에서 2,700, 827. 광역시는 6, 2, 6천에서 2천. 그 밖의 지역은 5, 1, 7. 5천만 원 이하 중 1,7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후순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죠. 이게 경매 넘어가는데 가장 선순위로 저당이 잡혀 있고 두 번째로 임차권이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서울에서 보증금 얼마? 1억.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3,400까지는 최우선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저당권자보다 3,400만 원을 더 먼저 배당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먼저 선순위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당이 들어갔지. 됐어요? 저당보다 먼저 선순위 권리가 우선한다 이 뜻이고.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주택가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인정돼?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주택가액이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파생됐냐?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자, 이 동그라미가 뭘 의미하겠어요? 보증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냐? 9천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히겠어요? 보증금 9천만 원이 동그라미. 서울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1억 미치죠? 그럼
그러면 최우선이 몇 분의 1 범위에서? 그럼 얼마? 4,500만 원만 최우선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또 얼마 남았어? 4,500. 근데 이 주택에 임차인들이 3명 산다고 가정해봐. A, B, C. 근데 다 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살아요. 보증금 다 얼마씩 살아? 3천만 원씩 살아요. 그러면 이것은 1억 원 이하 중 3,400까지는 최우선이 되니까 9천 가지고 나누면 다 3천만 원씩 받아갈 수도 있죠? 네. 최우선이 된다는 소리죠? 네. 근데 9천 갖고 나눠야 돼요. 4,500으로는. 4,500. 그러면 이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 비율로 가져가. 비율. 보증금 비율. 그럼 지금 비율이 7, 8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같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무구 많고 적고 하면 계산을 하면 복잡하잖아요. 계산을 편하게 똑같이 해놨어요. 그럼 다 얼마씩? 1,500만 원씩만 가져가. 얼마씩 가져가? 그럼 4,500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3,000이지만 다 못 가져가. 9,000 가지고 나오면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 4,500 반으로 갖고 나눠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나머지 4,500은 누가 먼저 가져가? 선순위 권리자. 누가 먼저 가져가?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가져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A는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B도 안 받았어요. C가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요. 가장 늦게, 날짜는 가장 늦은데 이게 확정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받아가? C. 그러면 아까 최우선 1,500 받고 4,500 나머지 금에서 1,500을 가장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소액일지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니까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할 때 확정일자 될 수 있으면 받아놓으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또 하나.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금액 알았지? 효력 알았지? 2분의 1 범위 인정된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인도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갖춰야만이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될까? 이 두 가지로 언제까지 최소한 갖춰줘야만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갖춰줘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 없어? 체크해 드릴게요. 멍크. 자, 536페이지 양가로 1번 의 있어요? 세 줄 밑줄거세요. 소액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그래서 경공매 시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이 말이고.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소액 보증금 금액이 있어요? 네. 자, 서울에는 134 나와 있어요? 네. 과밀억제는 827 나와 있어요? 네. 광역시 이런 데는 62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밖의 적은 517 뭐다? 517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가져왔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그 지문 대항 요건은 주주 이때까지 갖춰야 되고 후단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거 밑줄 그시고 밑줄 그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내려올게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이 얼마 보면서? 2분의 1. 그 두 줄이잖아요. 두 줄 밑줄 보세요. 두 줄 밑줄 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비율로 가져간다고 나왔어요. 일정, 보증금률 일정액 비율. 이 단어 있어요? 예. 자, 저거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비율로 1,500씩 저렇게 가져간다는 거. 그냥 적었어요? 예. 자, TP에 넘어가세요. 양가로 4번 있어요? 동그라미 1번만 일단 세 줄 밑줄 그으세요.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어. 소액 보증금이 있어야지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소액 임차인도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아까 그 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선순위 권리자가 우선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최우선 문제. 최우선 문제 이 정도만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맞춰봐. 이게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맞춰보세요. 잘 모를 거예요. 광역시입니다. 근데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요? 건물 아니고. 어? 뭐? 몰라. 네, 좋아. 우리 집? 군. 시군구 할 때, 군.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무슨 군? 강화군, 뭐 이랬잖아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 광역시 내 군이 있거든요. 군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군 내 주택을 개공이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시로 봐가지고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최우선이 될까? 그 밖의 지역을 봐서 5천에서 1,700이 그 밖의 지역으로 봅니다. 광역시 밖에 있는 군은 당연히 그 밖의 지역이고 광역시 내 군도 그 밖의 지역이요. 광역시 내 군도 그 밖의 지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536페이지 보면 그 도표 있었죠. 536페이지 도표 있어서 없어서? 그 광역시 쪽에 보면 안산, 용인, 김포, 강주, 세종 특별자치시 있죠. 근데 그 위에 가로 안에 군 지역은 뭐다? 그 말이 군 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광역시 내 군은 그 밖의 지역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 실무 쪽에서 이 세세한 것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군 단위에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강화군에서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 밖의 지역을 기준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알았어. 자, 그러면 우선 변제로 넘어갈게요. 앞 페이지로 쭉 넘어가 봐요. 자, 531페이지로. 그 531페이지 펴놓고 칠판 보세요. 그럼 우선 변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요건은 주택의 인도 또 주민등록 또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아,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우선 변제 요건은 주주확이야. 뭐라고 한다? 주주확. 뭘 강조? 확. 그렇지. 아주 군 잘 맞히네. 주주확.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까? 이제 요즘은 동주민센터라는 말을 쓰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오, 받은 데 엄청 많죠. 근데 그중 가장 편한 데가 동주민센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떤 형식으로 표시되냐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가 그죠? 확정일자 번호 적어줘.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일 언제 받아갔냐. 그리고 부여기간 무슨 동주민센터에 받아갔다. 이거 세 가지가 증서에 표시하는 형식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번호, 날짜, 부여기간이 표시가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합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합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가 저당, 여기가 임차권, 그 다음에 근저당. 세 가지 권리가 설정됐어요.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근저당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고, 임차권은? 그럼 물권하고 채권하고 비교하면 뭐가 빨라? 물권이 빠르죠? 근데 이제 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사는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채권이지만 일단 뭘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거야. 선순위 저당보다는 후순위요. 그럼 이건 최우선이 돼야 안 돼? 왜? 1억이 넘어섰으니까. 3,400 최우선이 안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순위가 그러니까 저당, 임차권, 근저당. 순서대로 가는 거야.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금액 제한이 있어 없어? 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는 금액 제한 없어. 서울에서 10억짜리 주택도 임대차 할 때 보증금 10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소리요. 등기 안 하더라도.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몇 줄 거드릴게요. 자, 531페이지 의 있어요? 주어, 대항 요건, 동그라미. 이 대항 요건이 주주고 의에서 찾았어요? 네. 두 번째 줄 확정일자 동그라미. 확정일자를 갖추는 임차인은 이렇게 나와있죠? 경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선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후순위?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맺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느냐?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장 편한 데가 동주민센터 동그라미 이게 편하고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하고 지원, 그 등기소 공중에 많죠. 네, 여기서 부여하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밑줄,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부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이해관계 있는 자 동그라미. 이해관계 있는 자는 그랬죠?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얼마인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자는 보증금 얼마에 이루어졌고 차임이 얼마고 확정일자 부여에 이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5번 계약 체결하는 자 또 체결하는 자는 누구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 동의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하고 5번 차이가 뭐예요? 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는 동의를 받는단 말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그거 좀 신경 써봐요. 그리고 이제 6번 수수료 납부해야 돼. 확정일자 받으려면 수수료 납부하라고 나와있죠? 네, 뭐 비싸지는 않겠지만 내야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 확정일자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당일날 발생할까? 이길날 발생할까? 당일날 발생해요? 확정일자 받은 날? 왜 대답 안 해요? 아, 그래? 대답하지 말고 칠판 보고 있자. 그냥 어차피 써줄 거.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예, 당일날 발생해. 당일날. 그래, 어차피 써줄 건데 질문하는데 뭐 대답하냐 이 말이지 지금.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다 결론 나올 건데, 그렇죠. 당일날 발생해요. 언제 발생해? 당일. 근데 주의할 것은 대항력이 전제된 당일날 발생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이 있잖아요. 1일날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 1일날 하고 2일날 확정일자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미 다음날 0시에 효력 발생했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9시 넘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동주민센터 문 열면. 그러니까 받은 즉시 즉 2일날 당일날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다 같은 날 받았으면 1일 같은 날 확정일자 받았으면 이건 1일날 발생해 안 해? 왜 안 해요? 이것이 다음 날 몇 시?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 효력도 2일 뭐죠? 0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은 당일인데 대항력이 전제된 당일이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두
두 줄 밑줄보세요. 우선 변제 확정일자는 당일 동그라미 당일 발생한다. 언제 발생한다? 당일. 다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뭐가 전제가 돼?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전제로 한 당일날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쉬워 어려워? 쉬워. 자,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2, 3번 이런 건 놔놓고 나중에 하기라고.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 우선 변제 승계 이런 건 서서 해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540페이지. 540페이지 뭐가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다 설명하고 밑쪽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굳이 뭐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 내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자, 중개사법만이라도 자연스럽게 보자. 그죠? 민법이나 학계론, 공법은 뚫어지게 봐요. 우리 과목은 그냥 자연스럽게 봐. 어차피 100점 맞은 건 똑같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기 주택하고 을주택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럼 여기 임대인이고 여기가 뭐가 돼? 임차인. 그럼 이 사람이 주택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임대차 계약 끝나서 주택 돌려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줘요? 어디다 썼어요? 보증금 1억이나 되는데. 주식 투자했어요? 그럼 벌었어 날렸어? 날렸어. 그러면 나중에 주겠지 그러고 주택을 돌려줘 버리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그럼 그 사이에 이 주택 경매 넘어가면 순위가 끝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남존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를 과거에는 못 갔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등기 제도가 없을 때는. 근데 지금 임차권 뭘 해놓고 이사 가면 돼요? 등기 해놓고 가면 돼요. 자,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면 관계없어. 그럼 이건 어디다 해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등기 못 해주겠다고 기각을 해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항고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등기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 임차권 등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보통 주택의 임도 받겠죠? 근데 주민등록은 시골에다 안 옮겼어요. 그러면 여태 대항력 있이 살았어요? 없이 살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 등기한 날로부터 뭘 취득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대항력은 못 나가. 우선 변제는 경매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었어요. 대항력 없이 살았잖아요. 이때 취득한다는 거예요. 등기한 날부터. 근데 보통 우리가 임차인들은 들어오자마자 다 갖추고 들어오죠? 확정일자 갖추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때 저 갖췄을 때 이미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취득해서 안 해서 그러면 이때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그 효력이 그대로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 유지가 돼요. 지속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효력이고 이제 잡아서요. 그러면 등기해 놓고 나서는 이제 집 비워줘도 괜찮아요. 이거 있으니까. 집 비워줬어. 자기 거 아니잖아요. 돌려줬어요.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이 다시 병에게 임대차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봐.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분도 주주학을 다 갖추고 들어와 안 들어와? 보증금 1억에 들어왔어요. 보증금 얼마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은 갖췄죠? 1억 원 이하 중 얼마? 3,400. 그러면 이 사람이 3,400을 을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최우선 변제가 안 돼. 왜 그래요? 왜? 만약에 이분을 최우선 변제로 3,400을 최우선 변제로 인정해줘 버리면 3,400만 원 을보다 먼저 배당 받아가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등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 최우선은 안 돼. 새로운 임차 이분에는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고. 등기한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 됐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 A가 갑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를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병에게 당신은 1억 미치니까 최우선이 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최우선이 안 된다고 설명해야지. 이해됐어요? 근데 뭘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왜 우선 변제는 인정해줘요? 우선 변제는 선순위보다 우선해요? 후순위? 후순위. 그러니까 을을 해칠 우려가 없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아, 그 말이다. 이 내용이 이게 전부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해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등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명령 제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멍크 체크 준비했어요? 뭐가 몰라? 어? 뭐가? 뭐가 어쨌다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청색 2번 보세요. 요건 절차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으세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이렇게 표현했죠? 네. 자, 임차주택 소유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법원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밑줄 그으시고 두 줄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네. 양가로 2번 신청서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541페이지입니다. 541페이지 비용 부담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임차인은 신청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 자, 양가로 4번. 자,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기각 동그라미 항고 가능합니다. 근데 3번에서 양가로 1번하고 2번 다 밑줄 그어야 하는데 이게 효력들이에요. 자, 보세요. 양가로 1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뭘 취득한다?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그러면 그 첫 줄은 여태 이분이 대항력 갖추고 살았어요? 안 갖추고 살았어요? 안 갖추고 살면 등기할 때부터 취득한다 이 뜻이고. 근데 단서가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 취득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때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등기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뭐 해도? 그 말은 집을 비워주더라도 주택을 돌려주더라도 그러죠?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4줄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이 누구를 말해요? 칠판에서? 병을 말하잖아요. 등기된 이후에 임차인 병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렇죠? 다만 임차권 등기면 등기 이후에 임차인은 확정일자 동그라미 확정일자를 받으면 뭔 인정된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나머지 끝.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등기 명령 끝나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부터 그 밖의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분쟁조정위원회 이건 안 봐도 되고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시간 나면 3, 4월 달이나 5, 6월 달에 이렇게 전체 하기로 하고. 자, 550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엄청 많이 넣어놨죠.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제 7절 뭐가 나와요? 이걸 줄여서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하고 원리는 같죠? 네. 내용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주임법 알면 이건 공부하기 편해요. 차이점만 짚어보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해드릴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뭐다? 상인법.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적용범위입니다. 자, 주임법하고 비교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상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요. 사업자 등록부 대상이 되는 것만 적용됩니다. 무슨 등록부 대상? 사업자 등록부 대상.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비교됐죠? 주임법은 아까 10억짜리 보증금 10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보호가 되죠. 그러면 상인법은 적용 대상 보증금 규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상인법 자체를 적용해 안 해? 안 해요. 근데 주임법은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이것은 적용 대상 보증금이 있어요. 적용 대상 보증금인데 이걸 초과한 것은 상인법 자체가 적용되잖아. 그럼 서울특별시 또 과밀 억제권역 또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을 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서울특별시는 얼마? 4억이요? 어? 아, 거기 4억이라 나와 있어요? 확실해? 예,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 6억 1천만 원. 개정됐어요? 6억 1천이라고 바꾸세요. 자, 551페이지. 551페이지 그 적용 대상 보증금액 범위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6억 1천. 6억 1천. 이하만 적용돼요. 그러면 6억 1천만 원을 넘어선 것은 상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있어요? 거기다가 부산광역시 하나 더 넣어. 부산광역시도 이제 과밀 억제권처럼 들어가 버려요. 넣었어요? 주임법은 이게 안 주임법은 이런 게 아직 안 바뀌었는데 상인법 바꿨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요? 5억으로 바꾸세요. 5억 이하만 적용돼요. 네. 5억 바꿨어요? 네. 부산광역시도 5억, 과밀 억제권에도 5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있죠? 네. 거기다가 세 가지를 더 넣어. 세종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죠. 줄여서 그냥 세종시, 파주시, 화성, 경기도 화성 있잖아요. 세 가지 더 들어갑니다. 세종, 파주, 화성시, 경기도 화성 있잖아요. 안 들어가. 그냥 적으라는 데만 뭐 수원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냥 화성 적으라는 것만 적어. 네, 적었어요? 3억 9천만 원. 3억 9천. 3억 9천만 원. 이하만 적용됩니다. 3억 9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입니다. 2억 7천만 원 이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얼마? 6억 1천. 과밀 억제권은 5. 부산도 마찬가지. 광역시하고 경기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이런 데는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 이하만 적용된다. 이해됐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워봐. 6, 5, 3, 2. 일단 이것만 외워봐. 나머지 뒤에 붙은 것은 서서 해도 돼. 이해됐어요? 6, 5, 3, 2. 자, 하여튼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상가 임대할 때 다 보증금 놓고 임대를 해요? 보증금 주고? 뭐가 있어요? 그럼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돼. 그럼 환산은 어떻게 해요? 환산 공식이 뭐예요?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분의 100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중개 보수. 임대차 보수 계산하고 똑같죠? 공식이 똑같아요. 왜 100이냐면 1분의 100을 곱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봐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한다. 100만 곱하기 100 그럼 얼마? 1억 합하면 이렇게 환산을 해서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특별시에서 4억짜리는 상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왜? 6억 미치니까. 그러면 과밀 억적견도 5억 미치니까. 여기는 적용돼야 안 돼? 여기도 안 됩니다. 4억짜리는 안 돼. 왜? 3억 9천을 넘어섰고 2억 7천을 넘어섰으니까.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다가 차임 환산 있어요? 그 5줄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 공식만 적어놔. 제목 옆에다가 보증금 제목 옆에다 이걸 적어놓으면 돼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환산 공식을 적어놓고 대입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자, 양가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5가지 있잖아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은 서울에서 6억 1천만을 넘어서더라도 7억짜리도 상인법을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7억짜리 보증금 7억짜리도 이 5가지 규정들은 상인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금액에 관계없이 10억짜리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만날 읽어봤자 못 외워. 그러니까 두 문자로 해야 돼. 이거 두 문자로 해야 외우지 그냥 읽어봤자 잘 안 돼. 그래서 두 문자 대항력에서 대 동그라미,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개 동그라미. 또 멈췄어요?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해서 어디? 권 동그라미. 그죠? 그럼 표준 권리금 계약서에서 표. 뒤에도 표 있죠? 표만 동그라미. 앞에 표. 그리고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있어요? 차.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상인법 규정들 있잖아요. 대, 개, 권, 표, 차. 이렇게 한 게 없어. 어떻게 한다? 대, 개, 권, 표, 차. 집에 갈 때도 대, 개, 권, 표, 차. 학원 올 때도 대, 개, 권, 표, 차. 계단 내려갈 때도 대, 개, 권, 표, 차. 계단 올라올 때도 대, 개, 권, 표, 차. 설거지 할 때도 대, 개, 권, 표, 차. 빨래 할 때도 대, 개, 권, 표, 차. 됐어요? 그래서 다 암기했을 거예요. 한번 해봐요. 아, 그렇지. 그 옆에 또 그렇게 따라 해봐. 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부끄럽다고 안 하고 있어. 알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시작. 되게 공표차.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봐보세요. 나만 나타나면 되게 공표차.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법인. 이 아까 주임법은 법인은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3가지 법인만 적용된다고 했죠. 근데 상인법은 일반 법인도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 법인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법은 주임법의 차이점이 법인도 적용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가지는 똑같아요. 미등기 전세 적용된다는 거. 이건 주임법하고 같죠? 그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이것도 주임법하고 같죠?
이런 거. 그래서 앞에 세 가지가 차이점이네. 상가 건물, 보증금액, 법인. 됐어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주임법은 같은 거고.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앞에 아까 밑줄 안 긋은 거 있어요. 550페이지. 550페이지 그 적용돼서 대상 건물 양가를 1번 밑줄 안 긋죠? 양가를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사업자 등록 후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적용되고 다만 대통령령처럼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 밑줄 보시고 그거 아까 밑줄 안 긋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보증금액은 다 밑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미등기 전세 준용 밑줄 보시고 이건 주임법하고 같죠? 자, 뒷페이지 넘어서요. 법인은 적용된다고 했죠? 적용됩니다.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적용된다. 그럼 이건 주임법하고 차이점이요? 일반. 근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 이건 주임법하고 같고. 그래서 이제 주임법, 상임법 적용 범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임법에서 임대차 기한은 몇 년? 2년. 상임법은? 근데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약정이 였거나 1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었어요? 이건 주임법 같고.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규정 있잖아요. 그 첫째 줄 밑줄 그어서 몇 기 차임 연체하면? 상기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상임법에서 나와요. 어느 법에서 나와? 상임법. 그러면 이것은 아까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해서 안 해서? 했죠? 대개 공표 차에서 차야. 차. 그것이 몇 기 차임 연체하면? 상기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보증금 10억짜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증금 10억 상가 건물도 상기 차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상임법을 적용한다. 아까 대개 공표차 일부야. 하나야. 차임 연체 계약 해지 규정 있잖아요. 그거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대개 공표차를 외워놨어. 적용을 못해. 그럼 뭔 의미가 있어? 그거 외워갖고. 아 그래 안 그래? 아, 이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규정 이런 것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는구나. 그러니까 보증금 10억짜리도 상기 차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못 나가도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대항력이잖아요. 못 나가 대항력 아니야? 맞죠? 그러면 외워놨으면 못해.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문제를 풀지. 이해됐어요? 그 말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청색 2번 제목 읽으세요. 계약갱신 요구 또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죠? 어디에 들어가? 대개 공표처에서 개가 들어가죠. 개. 그죠? 이것도 보증금 10억짜리도 이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설명 들어갈게요. 이건 주임법에 있었어 없었어? 주임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있었으면 아까 공부했겠지. 아 법정갱신만 했지. 계약갱신 요구권 없어? 없어요. 법정갱신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은 2년이요? 보통 1년이요? 1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해. 영업을 하는데 1년은 금방 가 안 가? 이제 자리 잡고 영업 될만 하니까 끝나버려요. 그러면 매도인, 임대인 나가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터잡고 장사 좀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요. 임차인 임대인에게 하는 거. 그럼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해야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갱신 요구하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해줘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거절 사유가 8가지나 되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8가지. 이걸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분이 임차를 해갖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전차인, 이걸 전대인이란 말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임차인을 대의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전대했을 때, 적법 전대했을 때만. 불법 전대하면은 안 되고, 적법 전대하면은 이 사람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임차인을 뭐해서 대의해서 대신해서 쉽게 말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갱신되면 거절 사유는 이따 책 보고 할 거고, 그러면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해요. 그러면 근데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거든요. 얼마 범위 내에서? 응? 얼마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이 됐을 때 보증금하고 차임이 이렇게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어요. 얼마 범위 내에서? 100분의 9, 100분의 5입니다. 바뀌었어요. 100분의 9에서 100분의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아까 금액하고 아까 6억 1천 5억 이거 하고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바뀌었어요. 다른 건 바뀐 거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밑줄 그어드릴게요. 553페이지 청색 2번 나와 있습니까?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 지문. 그리고 또 임대인 뭘 얻어서? 전대차 한 경우에 전차인은 누구를 대의해서? 임차인을 대의해서. 지금 전차인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임차인을 대의해서 계약갱신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거절 사유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읽어 놓으면 답을 못 잡아내. 읽을 때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핵심 잡아줄게요. 1번은 매기 차임 연체했을 때 거절 사유였어. 이것은 여기서 나오지 법정갱신에서 상기가 안 나와. 주의해줘야 돼요. 상기 차임 연체할 때 거절 사유입니다. 상기만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두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벌 임차한 거도 거절 사유고. 자, 3번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서로 합의하에 동그라미. 보상을 해도 거절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해야지 거절 사유지. 그죠? 자,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한 거면은 거절 사유가 되겠죠? 합의 없이 하면은 안 돼요. 합의하에가 빠져버리면 틀려. 그리고 그 밑에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했단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핵심? 동의 없이 동그라미.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가 거절 사유지 동의를 얻어서 전대하면 거절 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뭘 중요해야 하냐면 임차인 임차하면 전부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뭘 주의해야 돼? 중대한 과실로 동그라미. 파손입니다. 파손. 고의는 당연한 거고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중대형 과실로 파손했을 때만 거절 사유. 그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6번은 뭘 주어야 되냐. 목적으로 전부 일부가 멸실. 자, 일부 멸실 동그라미. 전부는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되겠죠? 그럼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일부 멸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7번은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이요. 대부분. 대부분 동그라미. 전부는 당연한 거고 대부분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 현재 위반. 이거 거절 사유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거절 사유는 키포인트 매기 차임 연체 3기. 보상할 때는 서로 이게 빠져보면 틀리고 자 전대는 동의 없이. 파손은 중대한 과실. 경과실 아니에요. 멸실은 일부 멸실도 가능해. 전부는 당연한 거고
그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핵심적인 단어를 알고 가야지 문제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그러면 계약갱신은 몇 년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5년입니다. 5년. 자, 취미 삼아서 이제 계속 할 수는 없고. 근데 5년은 5년인데 최초 임대차 기간을 뭐해서? 포함 동그라미 포함해서 5년.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 없어.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따라해. 근데 따라할 필요 없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본인도 모르게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중독성이라래. 자, 포함해서 5년. 뭘해서 5년? 포함해서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두 줄 밑줄에서 갱신된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본다 그랬죠.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 증액 제한 규정이 아까 100분의 5. 9에서 5로 바꿨다 그랬어요. 알 수 있다. 100분의 5. 자, 그래서 이제 바뀐 건 두 가지야. 증액 제한 건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뀐 거고, 그리고 이거 지역 보증금 이거 바뀐 거고. 이해됐어요? 네. 이거 두 가지만 개정돼서 나머지는 개정된 게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법정갱신 아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555페이지 대항력 들어갑니다. 대항력까지 하고 싶게요. 네. 대항력은 아까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주주 대신 건사. 자, 첫째 줄 중간에 건물의 인도 동그라미. 건물의 인도에서 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후단 사업자 등록에서 사. 그러면 주주 대신 뭐요? 건사. 이것만 차이야.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아까 주주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0시 못 나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대신 건사만 차이지 다음날 0시에 발생하고 못 나가는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대항력 끝났어? 안 끝났어요? 되게 쉽죠?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할 거예요. 휴식 같습니다.